아기를 곧 낳을 날이 다가오는데요. 요즘은 정말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게 단순히 임신 때문에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상한 상황이었던 걸까요? 솔직히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확실한 증거나 누가 봐도 명백한 외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도 사실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고 그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차 시동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담배 좀 사려고.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응이라고 했습니다.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걸어서 2에서 3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차를 타고 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차에 버릴 게 있어서 잠깐만. 그 말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웃으면서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딴짓하는 거 아니지? 걸리면 죽는다? 남편도 웃으며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끊고 나니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차 시동 소리, 그 짧은 공백, 살짝 어딘가 흐려진 말투. 괜히 찜찜하고 괜히 제가 이상한 사람 된 기분이 들고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는 성격이 아닙니다. 남편을 의심하며 살고 싶지도 않았고 특히 지금 아기를 앞둔 이 시기에는 더더욱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예민한 거야. 괜히 의미부여하지 말자. 그날 밤 남편은 평소처럼 집에 와서 저녁 먹고 TV 보고 아무 일 없는 듯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잠든 뒤에도 제 마음은 전혀 잠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확인만 해보자.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잘못 생각한 거니까 그걸로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차에 내려가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빠르게 넘기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돌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카페였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카페였을까? 왜 편의점이라고 했을까? 그래도 애써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잠깐 커피 한 잔 사러 갔을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위치를 보니 직장 근처도 아니고 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따졌다가 오해로 끝나면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며칠 동안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이 말하면 대답하고 웃으면 같이 웃고 밥도 차려주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 일 아닌 걸까? 며칠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저는 그냥 그래,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도록 남편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카톡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라고 묻자 이제 집에 가. 사장님이랑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깜빡 잠들었어. 저는 그냥 알았어. 조심히 와 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같이 누웠을 때 눈에 들어온 남편 휴대폰. 그날 밤 여자 직장 동료와 3분 정도 통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드 내역도 확인해봤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호프집 결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마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아닌 것 같았던 그 한 통의 전화가 이렇게 오래, 이렇게 깊이 남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을 줄도요. 이상하다는 그 느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괜히 그랬다고 웃으며 넘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카페가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 하필 그 카페였을까? 왜 편의점이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괜히 혼자 상상하다가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카드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카페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다른 날에 같은 카페를 2번. 그때부터는 우연이라고 넘기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기 근처에 카페 하나 있는데 괜찮다던데 같이 가볼까?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괜찮네. 그 말이 제 귀에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처음 온 사람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하면서도 처음 와본 곳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속으로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커피가 나오자 남편은 자연스럽게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커피 괜찮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처음 온 사람 같지 않아서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우리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은 어때? 그냥 뭐 비슷하지.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저는 계속 남편의 표정과 말투를 관찰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조금 걷다가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지자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기 와본 적 없어?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왜?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와본 적 없냐고. 남편은 바로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없어? 그제서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예전에 한두 번 정도 왔었어.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누구랑?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말했습니다. 3명이서?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근데 한 명은 아무것도 안 시켜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2번째 온 날은? 남편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날은 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둘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물었습니다. 그 여직원이야? 남편은 바로 응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왜 굳이 직장 근처도 아닌 여기까지 여직원이랑 둘이 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올 수도 있지. 그게 뭐가 이상해. 그 말에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남자 직원이랑 단둘이 이렇게 떨어진 데까지 와서 커피 마시면 당신은 괜찮게 됐어? 남편은 왜 이렇게 예민해?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왜 편의점이라고 했어?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은 그건 괜히 말하기 싫어서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말하기 싫은 이유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미안해. 근데 진짜 아무 사이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차 안으로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제 감정을 믿어야 할까?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그 카페는 제게 그냥 카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대화는 제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분명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 일 아닌 걸까요? 아니면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마음 한쪽에서 아직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말이 이상했어도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래도 부부니까 아이를 곧 낳을 사람이니까 제가 참고 넘기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고 계속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캐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여직원 이야기가 나오면 일부러 화제를 바꿨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도 그냥 삼켰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질수록 생각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보건증 발급받아야 돼. 요리사라서 보건소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에 다녀와.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근처 한의원이라도 가. 내가 전에 말했던 데 있잖아.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거기 안 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나랑 안 맞아. 그 말투가 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싸우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할 짓을 또 하게 된 날입니다. 남편 위치를 보니까 그 한의원 근처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워치로 남편 핸드폰을 연동시켜 계속 보게 됐습니다. 조금 뒤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곧바로 지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 물리치료 먼저 받을게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응, 나도 이제 들어갈게. 그 대화는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같이 가는 걸까? 왜 하필 그 한의원을 가는 걸까? 왜 나한테는 그렇게 싫다더니 그 여자와는 가는 걸까? 치료가 끝났는지 잠시 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빠 덕분에 치료 잘 받았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편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치료비가 남편 카드로 결제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그 한의원 누구랑 갔어?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일하는 애랑.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 한의원 나랑은 그렇게 싫다더니 왜 그 여자랑은 가?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날은 진짜 아파서. 그 말에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왜 너가 냈어?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얼마 안 나왔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몇천 원 아끼려고 살까 말까 고민하고 반찬도 싸들고 다니는데.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 치료비는 얼마 안 나와서 그냥 내줬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 진짜 아무 일 아니야. 그 말이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무 일 아니면 왜 톡은 바로바로 지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야 말했습니다. 미안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스트레스 안 받게 할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해. 그 말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믿고 그냥 애 아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이미 제 마음은 너무 많이 상한 걸까?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미안했고 너무 초라했습니다.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저는 예전처럼 남편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는 아직 그 답을 모릅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그날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